암보험 진짜 얼마까지 넣어야 할까요?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금액이죠. 5천만 원이면 충분할까? 1억 원은 너무 많은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보험 이 금액 넘지 마세요. 저는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께는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기준에 따른 치료비 구성과 그리고 최근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암이 진단 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른 특약들에 비해 부담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많은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분들이나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께는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 진단비는 암이 진단 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른 특약들에 비해 부담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많은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분들이나 암 가족력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면 수술비, 항암 초기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1차 치료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5천만 원을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 암이 걸리게 된다면 치료가 장기화될수록 비급여 항목, 간병비, 회복기간 중 추가 검사비 등 생각보다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처럼 신약을 사용하면 치료비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런 신약들이 비급여 항목에 속한다면 실손보험으로 모두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치료비 특약도 잘 가입해 두시는 것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암 진단비 1억 원 수준을 권장선으로 제시합니다. 이유를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장기 치료를 대비한 의료비 공백의 최소화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 암에 걸리셨을 때 진단비를 작게 가입해 두신 분들은 1억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이모부와 제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셨는데 이때 진단비 1억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암 진단비를 1억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단순히 여유를 두자는 의미가 아니라 치료 과정 전반에 걸친 의료 공백의 최소화를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2.9%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생존율을 의미하는 수치가 아니라 암이 단기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이상의 치료와 관리가 이어진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단비 1억을 기준으로 둔 두 번째 이유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물가는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현재의 5천만 원이 10년 뒤에도 같은 구매력을 지니지 않는 이유는 바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즉 지금 5천만 원은 10년 뒤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더 낮은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암 대비를 고려하신다면 아직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20, 30대 시기에 진단비를 1억 원 수준으로 세팅해 두는 것이 장기 의료비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1억 원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암 가족력이 전혀 없으시고 현재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고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5천만 원 수준의 진단비로도 충분히 균형 잡힌 설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자신의 리스크 수준과 예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을 설계할 때 진단비만 보는 건 불안전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진단비는 말 그대로 진단을 받으면 지급되는 돈입니다. 보험금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치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후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만으로는 실제 치료비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저는 예산과 상황에 맞추어 암 진단비의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진단비를 설정하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계 시 제가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은 비급여 수술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입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비급여 항목 치료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산정 특례 혜택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 제도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설계 시 환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비급여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설계해 넣습니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암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가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암 치료는 암 수술, 항암 약물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호르몬성 항암 치료
치료 등을 말하는데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주는 치료비가 더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런 경우 보험료가 진단비 특약보다 부담스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비 항목을 우선 보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보험 설계 시 제가 세 번째로 고려하는 항목은 항암 약물 치료비와 표적 항암 치료비입니다. 암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고액의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표적 항암제는 1회 투여 비용이 부담스러운 편인데다가 치료가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치료와 고비용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특약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항암 약물 치료비와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을 권장드립니다. 표적 항암 치료는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고객님이 치료비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치료비로 인한 고통이 없게 하는 설계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표적 항암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 치료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액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세분화해서 설계합니다. 또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호르몬 치료 특약을 함께 구성해 완치 이후 재발 관리 단계까지 이어지는 치료비까지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밖의 특약들은 환자분의 가족력,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게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암 발병 이력이 있다면 표적 항암이나 재진단 관련 특약을 더 강화하고, 위험 요인이 낮다면 핵심 보장 중심으로 단순화합니다. 즉 남들처럼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보장 구조를 설계해야 진짜 의미 있는 보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암보험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가 중요합니다. 진단비는 치료의 시작점, 비급여 수술, 항암 치료비는 실질적인 치료비, 표적 항암 특약은 부담스러운 치료비 대비책, 기타 특약은 개인 리스크에 맞춰서 조정. 이 네 가지 균형이 맞아야 진짜 완성된 암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암보험 진단비와 치료비 가입 금액을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보험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 기준을 제 시선으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암보험은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하고 그 구조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결국 치료의 현실성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스스로의 보장 기준을 점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실질적인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선생의 딱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